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이제 석탄 발전은 모두 퇴출될 것이다. 이번 주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안이 소개됐습니다. 첫째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퇴출하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석탄뿐 아니라 LNG, 이 천연가스까지 모두 없애는 정말 강력한 안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안 모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석탄만큼은 결국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했죠. 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7%도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도 전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 대전환인데요. 아직 30년 정도 남았잖아라고는 하지만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10년 후 정도엔 엄청난 변화가 느껴질 것이고, 현재 MZ세대들 밑으로는요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 것도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이 교실에서 일명 조개탄으로 난로를 뗐다,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런 세대인데 석탄은 모두 사라지겠지만요, 저는 그때의 추억만큼은 붙잡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 감성 넘치는 토요일이 됐는데요. 자, 10월 23일 목돈연구소는 바로 이 곡으로 시작해봅니다.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의 보물.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들으신 첫 곡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었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도 다시 막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이고, 이제 석탄, 조개탄도 늘 그 당번이 아침에 그 통에다가 그걸 받아와요. 그래서 막 난로를 떼고 막 그때 도시락 데워 먹고 그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제 석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석탄은 정말로 곧 사라지게 돼. 아직 기간은 있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이 보이면 더 빨리 없애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마도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에너지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은숙님, 입주 청소일 하면서 자주 들어요. 켜놓고만 있어도 도움되는 방송이라 열심히 쓸고 닦으며 볼륨 업, 에너지 업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숙님, 늘 말씀드리죠. 틀어만 놓고 있어도 된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는 마치 영어처럼, 영어도 많이 들으면 이제 확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1002님, 오늘 그 주식학 개론하는 토요일 맞죠? 맞습니다. 우리 주식학 개론 코너 기다리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이따 또 함께 하도록 하죠. 자, 문자 참여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 목돈연구소 검색하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목돈연구소의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특히 여기에 이제 인별그램 오시면은 패널들의 사진들, 또 주린이 쇼에서 소개했던 그런 ETF 종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골뱅이 SBS 빅머니 인별그램에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의 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있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오늘은 또 어떤 범죄가 있었던 걸까요? 목돈 지킴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요. 네, 머리를 자르고 어떤 신경 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좀 깔끔하게 머리도 정리하고 이제 복잡한 마음도 좀 정리하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기 마음이 위해서. 좀 복잡했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증시가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네. 어차피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머리 좀 시원하게 이발을 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어떤 좀 네. 연애 세포를 좀 깨워보는 거는 어때요? 네? 일단은 이제 아직 흔한 남자이기 때문에 훈남이 흔한 남자. 흔한 남자?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두루 볼 수 아, 있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인 이제 훈남으로 될 수 있게끔 네,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훈남 말고 흔남이라고 있나 봐요. 그쵸, 흔남도 있습니다. 흔남 있네요. 흔남. 와. 하창원 본부장은 훈남이죠. 감사합니다. 네. 8703번님, 주식 3년째 하고 있는 저와 아내, 주식 이론부터 철저히 공부해서 이제는 그만 잃고 좀 벌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좋습니다. 네. 네. 어떤 동반자가 있다는 건 좋죠. 그쵸. 이제 아무래도 혼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독선에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의견도 물어볼 수 있고 내 시선이 객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네. 또 이제 상의를 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 후폭풍을 한번 두려우니까. 그렇죠. 미리 합의를 하고 네, 하는 게 건강한 투자 또 이지 리스크 않을까. 관리가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0032번님, 매주 토요일 하창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식 이론 듣고 다시 듣기로 매일 복습해서 힘든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9689번님, 오늘도 개론 수업 시간 출첵합니다. 필기독을 챙겼습니다. 완강하고 싶어요. 완강이라 하면 완전 강의. 그렇죠. 완강 아니죠, 뭐죠?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예. 강의를 다 완료하고 싶다. 그렇죠. 완강하겠다. 자, 이렇게 청취자분들, 수강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식학개론. 오늘은 우리가 그때 쭉 했었잖아요. 그렇죠. 종목을 이제 매매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와서 첫 번째 뭐 하죠? 이제 지수 분석. 시장 분석. 그렇죠. 그렇죠. 지수 분석. 그다음이 이제 산업 분석을 했습니다. 산업 업종 분석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선택을 하는. 기업 분석했고, 지난주에 막 진짜 힘든 거 했어요. 밸류에이션 지표. 그렇죠. 네. 이제 뭐 PI라든지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다. 네, 딱 선택을 했죠, 이제. 했죠. 네. 그러고서도 바로 사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네. 뭐가 필요하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시간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또 우리가 초반부에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차트 분석을 네.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초반 부분에 조금 간단하게 이제 개론들을 좀 설명했던 거에 더불어서 예.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좀 실전 트레이딩에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우리 목돈연구소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해보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어렵잖아요. 알아야 되는 용어도 많고 네. 사실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3주간 네. 그렇죠? 3주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차트 분석에 대한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기업까지 다 고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고르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차트가 일단 필요하다는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실 때 총 6가지를 일단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일단 6가지라고 하면 뭐야 이거 왜 이거 이렇게 압도당하는데? 많아? 네, 압도당해요. 이거 네. 많이 해야 돼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봉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봉 차트는 크게 이제 당일에 있는 그런 봉 차트와 연속 봉 차트가 있는데 두 가지를 전부 다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평균선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동평균선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중장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 단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바탕으로 추세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이제 봉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패턴 분석이라고 있는데 왜냐면 이것도 인간이 결국은 매매하니까 그렇죠. 패턴이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똑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패턴 분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오묘하고 어려울 수 있는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 지표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스타캐스틱, RSI 이런 것까지 가나요? 그렇죠. MACD라든지 네, 그런 갈 겁니까 진짜로? 가야죠. 그럼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하여간 그거는 네. 하여간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죠. 아닌데 우리가 한번 끌고 나가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또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더 내가 선택한 이 의사 결정이 옳은 건가에 네.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봉 차트만 봐도 잘 될 때가 있지만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가 나왔을 때 예.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하나씩의 차트 분석을 한 것보다는 보다 더 이제 실패할 확률을 줄이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보다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억이든 100억이든 결국에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해서 자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에 그 자금은 고갈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금의 운용들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총 6가지는 적어도 보셔야 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탈적으로 지수와 이제 산업, 기업 이제 차트 분석을 종합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좀 봤는데 이 흐름만 보시더라도 진짜 투자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좀 그려 놓으시고 일단은 조금 이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 분석도 했고요. 업종 분석도 하고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골랐습니다. 그 네. 기업의 이름은 창환기업. 그런데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창환기업을 딱 골랐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차트를 우리가 이제 네. 띄워보는 건데 그렇죠. 기본이 되는 거 오늘 2가지 네. 캔들 봉 차트와 이동 평균선을 한번 보고 일단 요걸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캔들 봉 차트는 우리가 했었어요, 한 번은.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일단 그러면 봉 차트의 이제 생산 원리만 좀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림을 먼저 통해서 볼까요?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할 말 있고 아니면 바로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네. 먼저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빨간색 봉과 이제 파란색 봉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봉 캔들이라는 거를 만들어질 때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게 빨간색 봉 기준에는 시가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에 이제 덮는 부분들이 종가라고 해서 끝난 가격입니다. 왜냐면 저 빨간색은 상승해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시가보다 고가가 높게 끝났다. 그러니까 끝난 가격이 시작한 가격보다 높으면 빨간색.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양봉, 빨간 네. 맛이라고 양. 하는. 네. 그렇죠. 이제 빨간색 캔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꼬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줄이 2개가 갈려 있는데. 또 밑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위랑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 가는 거를 이제 고가라고 합니다. 그날 가장 높았던 가격까지 이제 점을 끄시고요. 네. 그다음 캔들에서 이제 중앙부터 선을 쭉 올리시면은 꼬리가 하나 발생이 되죠. 그 길이가 이제 고가 얼마나 높은 가격까지 왔다 갔느냐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윗꼬리를 달고 끝났다. 뭐 그렇죠. 이런 말을 쓰죠. 뭐 네. 아랫꼬리가 달았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그날 장중에 가장 낮은 가격대까지 얼마나 빠졌는가에 따라서 좀 선정이 되고요. 똑같이 점을 찍고 이제 캔들에서 선을 그으시면은 이렇게 캔들의 모양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결국엔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더 낮을 때 이제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파란색 캔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똑같이 윗꼬리랑 아랫꼬리는 똑같습니다. 장중 높게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윗꼬리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간 게 이제 저가 부분을 해서 이제 아랫꼬리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트에 대한 이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장이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네. 마이너스로 끝났다고 해서 당연히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장 초반에 엄청 하락했다가 그렇죠. 올라가서 끝나면 하락을 마감했으면 시장은 마이너스지만 네. 양봉이 그려질 수도 있는 그렇죠. 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게 이제 매일 우리 저 캔들 두루루루 막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하나만 봐도 모든 네. 게 담겨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봉 차트를 보실 땐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당일날의 캔들 하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지수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그 시점에 네.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해당 기업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가장 최적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당일 그런 선택을 한 당일의 캔들을 당연히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 캔들이 이제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빨간색 봉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엔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의 지금 심리는 더 높은 가격에도 충분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여러분.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음봉, 파란색 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산업이랑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속봉에서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좋은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해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캔들의 크기가 크면 시작가랑 끝난 가격에 대한 이런 격차가 클수록 캔들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거 자체는 만약에 빨간색 봉이면은 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파란색으로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면은 지금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내가 분석했었던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대 양봉하는 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네. 긴 직사각형이 그렇죠.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없이, 네, 그러니까 맨 밑에 시작한 것부터 그날 하루 종일 오른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딱 끝나게 되는 네. 네모. 이걸 많은 이제 투자들이 꿈꾸죠. 장대 그렇죠. 양봉을. 네. 네.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그렇게 해서 상승이 네. 나오면 정말 그날 하루만큼은 기분이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하청원 본부장, 이건 이제 당일봉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진짜 깊은 공부는 연속봉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캔들이 이제 매일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잉태형 뭐 어쩌고 비석형 뭐 수많은 그 패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수험 공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 또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연속봉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매매하실 땐 딱 하나의 그런 패턴, 이 캔들만 연속봉 캔들만 조금 하나만 뭐요? 그 이제 상승 잉태형만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요? 네, 상승 잉태형만 잘 체크를 하시면 네.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처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상승 잉태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수록 현재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주가의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하락세가 멈추고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 자체가 빨간색 봉들이 나오면서 네, 양봉이 그쵸,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크게 하락했었던 이 음봉 자체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올 때가 이제 상승 잉태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한 이 캔들을 상승 캔들로 이제 감싸 안는다라고 해서 잉태형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길이가 더 긴 거죠. 음봉보다 양봉이. 그렇죠. 그렇죠. 애를 품은 것처럼 잉태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잉태를 해버리면서 근데 그게 캔들이 꼭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거래일이 나눠지더라도 그 캔들 양봉 캔들들이 연달아 3거래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캔들의 길이가 하락한 봉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만 해도 잉태형으로 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만 포착을 잘 하셔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 그 기회를 좀 포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알고 계신 종목 아무거나 키셔가지고 주가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네. 이 하락폭을 멈추는 이 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이제 양봉 캔들들로 이 하락세를 조금 일으켜 나가는 그런 잉태형이 나올 때 그 시기만 잘 포착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떨어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제 추세라든지 패턴을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무조건 잉태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잉태형이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잉태형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고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잉태형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 상당히 당연히 위에 있을 때에는 보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보다 더 신뢰도 있게 이 잉태형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캔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또 이제 입문이고 네.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판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 한 권을 사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사셔야 내용이 됩니다. 분량이 많아서 많고 예. 막 거기에 데빌 메이 크라이 그렇죠. 네. 힐링맨 막 이런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나 그 시작점 저 캔들 하나에 어떤 그날 시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도 이제 출발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봉 차트.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것이 네. 대표적인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이건 뭐 평균값이야, 뭐 이거는 그냥 5일간의 흐름이야 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실전적으로 활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의 종가를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면 5일의 값으로 나눈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60일선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의 이런 값을 이제 가중평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앞에 뭐 만약에 60일이면 59거래일과 60일째 나온 평균을 그 다음이 점을 찍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있던 캔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형성이 되는 그 캔들이 붙어서 네. 평균값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핵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긴 흐름들에 대한 그런 추측을 해볼 때 주가의 흐름들이 만약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 네. 이 이동평균선을 이해를 해보면 지금 왼쪽에서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떨어지는 값만큼 사실 주가가 올라야 네. 이 평균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상쇄되죠. 그렇죠. 상쇄가 네.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락하는 흐름보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금 셀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그것만 판단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5일선을 본다. 그렇죠. 네. 예,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 주식이라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거나 네. 우리가 또 산업적인 성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단기 일주일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중장기의 흐름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이거를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60일선, 120일선, 241선 이제 요것들을 오히려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분석을 하실 때는 장기 이동평균선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뭐 5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20일. 네, 뭐 20일이라든지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2일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땐 단기 흐름들은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 심리라는 건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언제든지 또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서 뭐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60일선으로 이제 하나 거기 보여요, 여러분. 네. ICD에서 딱 보여요. 그 60일선이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이거 사야 돼? 이런 모습입니까? 사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분은 그 이전의 30일에 대한 이런 흐름들과 그 이후의 30일들 이 중간으로 탁 잘랐을 때 이 네. 흐름이 약간 V자 형식으로 나오는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딱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60일은 흘러내리더라도. 그렇죠. 흘러내리고 있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약간의 이런 갈매기 날개 퍼덕퍼덕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이제 약간
약간 동산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라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중장기적인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됐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 60과 120일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60선까지 돌아서게 되면은 일단은 적어도 3달 정도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만 우리가 잘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때가 이 산업의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는 초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요. 이제 네. 각도기를 막 들고 다니시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61선, 121선이 그냥 우상향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고르는 건 어때요?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가 네, 않는데 이미 판이 끝나고 나서. 왜냐면 그거는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들에서 해서 조금 질문들을 많이 가지실 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 최근에 굉장히 잘 움직이던 그 차트 초반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배열이 나오고 60과 120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쯤이면 네. 그 시점 이후에 그런 주가 흐름들 보지 마시고 딱 그 시점으로 보시면은 신고가 갱신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너무 안전한데? 네, 그렇죠. 느낌이 너무 오죠?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 고점인데 이거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의심을 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은 결국엔 평균값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평균값은 그 이전의 흐름들만 잘 계산을 하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갈지를 예측을 하고 이제 그거를 맞춰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0일, 121선 이동평균선은 완전히 상방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보다 우하향 한 다음에 밑에서 기고 올라갈 때 말 때 그때가 좋다는 거죠. 그쵸. 그때가 가장 이제 최적의 매수 타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사실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련된 네.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패턴 분석할 때는 그림을 좀 네. 실제 사례를 좀 몇 개 갖고 오셔가지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우리 하청환 본부장 보내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상민의 유.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